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의 절친이죠. 파킹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파킹 통장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금리가 75bp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는 2.5%가 되었는데요. 한국도 이번 달에 50bp를 인상했지만 2.25%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인 8월에도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마도 최소 25bp는 인상을 하면서 연말까지 금리를 3%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예금이나 대출들은 벌써 연말 기준금리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1금융권 예금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이제 4%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특판 적금은 5%가 넘는 상품도 많죠. 그래서 파킹 통장 금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에서 파킹 통장이라도 금리는 최소 2% 이상 되어야 파킹 통장으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금 한도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최소 한도는 5천만 원은 넘어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킹 통장을 선별해 보았는데요. 크게 은행이 취급하는 보통 예금과 증권사의 CMA 상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은행 상품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인데요. KDB뱅크라고도 부릅니다. 나라가 보유한 은행이죠. 그래서 국내 은행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5천만 원 넣는 이런 게 필요 없는 유일한 은행이 저는 산업은행이라고 보는데요. 산업은행이 이번 달에 입출금 통장 금리를 꽤 많이 높였습니다. 현재 2.25%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상품 이름은 KDB 하이 비대면 입출금 통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대면으로 만드시는 통장인데요. 화면 보시는 스마트 KDB가 산업은행의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금리도 좋지만 가장 큰 장점이 한도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릴 상품들 통틀어서 유일하게 한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리 2.25%를 다 주는 통장인데요. 자금을 크게 예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이런 것은 산업은행에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은행이다 보니 통장을 처음 만들면 한 달간은 이체 한도 제한이 걸립니다. 하루에 200만 원까지만 이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 자금을 여기에 덜컥 넣으시면 한 달간은 비례청약 힘듭니다. 일단 통장을 먼저 만들어 두고 이체 한도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체 한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쉬운 방법이 은행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지점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일단 통장을 만들 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래 한도 제한 자동 해제를 신청을 꼭 합니다. 통장 만드는 과정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신청이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앱에서 따로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은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자세히 써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동 해제를 신청하고 통장을 만들었으면 한 달 사이에 10번을 입금을 했다가 출금했다가 하면서 이체를 해줍니다. 해제 조건이 입출금 거래 10건인데요. 입금과 출금을 5번씩 하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통장이니까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은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장 개설 후에 한 달 뒤 자동으로 이체 한도가 풀리게 됩니다. 산업은행 파킹 통장 이자는 매월 4주차 토요일에 지급이 되는데요. 이자는 일할 계산되지만 이자 지급은 4주차 토요일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킹 통장들은 이자 지급 방식이 날짜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산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K뱅크인데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죠. 가끔 인터넷 은행이라서 저축은행처럼 2금융권인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연히 1금융권인 은행입니다. K뱅크의 자유입출금 통장은 플러스 박스인데요. 금리는 2.1%이고 한도는 3억 원입니다. 산업은행보다 조건은 약간 나쁩니다. K뱅크의 이자 지급일은 매월 4주차 토요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은행과 같은 날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세 번째는 SBI저축은행인데요. 사이다뱅크라고 SBI저축은행이 만든 인터넷 은행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사이다뱅크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통장 한도는 무제한이지만 1억 원까지만 금리가 2.2%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억 원 이상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품은 이자 지급이 매달 1일인데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이자를 계산하고 다음 달 1일에 이자를 줍니다. 네 번째 상품은 웰컴저축은행입니다. 제가 공모주 2일차 영상에서 요즘에는 웰컴저축은행 기준금리로 효율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보통 예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화면 보시는 웰컴 직장인 사랑 보통 예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1.5%인데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까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보고요. 그리고 입금 한도가 없지만 5천까지만 넣는 게 좋은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금리는 1.5%이고 매달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0.5%가 추가되고요. CMS나 지로 자동 납부를 한 건 이상 연결을 하면 또 0.5%가 추가됩니다. 가스비, 통신비나 보험 등 자동 납부되는 것을 이 통장에 하나 걸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하면 0.5%가 추가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최대 금리는 3%가 됩니다. 급여는 꼭 회사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매달 특정 날짜를 정해두고 그냥 가족 명의 통장에서 100만원 이체를 하면 됩니다. 이체를 할 때 보내는 사람의 월급, 월급여, 상여금 이런 이름이 써 있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입금된 돈이 5천만원 넘어가면 초과분은 급여와 자동이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5천만원 초과분은 금리가 2%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5천만원 이상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니까 웬만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원까지만 입금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우대 조건을 달성을 했다면 다음 달 이자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달에도 또 우대 조건을 달성을 해야 그 다음 달에 이자가 3%가 됩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이 매달 유지가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품인데요. 그리고 이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스인데요. 일찍이 금리 2%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지만 아직도 금리가 2%로 묶여 있다 보니 이제는 슬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은행인데요. 토스는 1억 원까지 금리 2%가 적용됩니다. 토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쌓인 이자, 지금 받기 저 메뉴를 클릭을 하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매일 받으니까 이자도 복리로 굴러간다라는 소소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 메뉴를 클릭하지 않는다면 매월 3주차 토요일에 이자는 한 번만 지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개 은행의 파킹 통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은행은 금리가 2.25% 그리고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 통장을 신규로 만들었다면 한 달 동안 이체 한도가 제한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산업은행의 최대 장점은 예금자 보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뱅크는 금리 2.1%, 한도는 3억 원까지였고요. SBI저축은행은 금리 2.2%,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저축은행이니까 예금자 보호인 5천만 원까지만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번째 웰컴저축은행은 옵션을 달성하면 가장 높은 금리인 3%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옵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한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토스는 금리를 조금 더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동안 사용했던 분들이 점점 더 이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CMA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CMA는 증권사가 고객 예치금을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괜찮은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요. 크게 RP형, 발행어음형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RP형은 A등급 이상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발행어음형은 그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을 기반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따지면 발행어음형이 RP형보다 약간 더 높기는 한데요. 다만 발행어음형 CMA는 아무 증권사나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는 메이저 증권사 4군데만 취급을 합니다. 한투, NH, 미래에셋, 그리고 KB증권만 취급을 하는데요. 이들 증권사가 발행을 한 어음이다 보니까 RP보다 약간 더 위험할 수 있어도
그래도 상당히 우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행어음이 조금 더 위험하다 보니 RP 대비 금리가 0.4% 정도 높은데요. 그래서 CMA 통장에 자금을 예치한다면 이왕이면 발행어음형 CMA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MA에 자금을 예치를 해두면 자금 규모에 따라 청약할 때 우대 등급도 부여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CMA 통장을 만들 때 RP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CMA 계좌가 RP형인지 발행어음형인지 확인을 하고 RP라면 발행어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4개 증권사만 발행어음 CMA가 가능하니까요. 해당 사항이 없는 증권사, 예를 들어 대신증권 CMA는 발행어음형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NH투자증권에서 발행어음형으로 바꾸는 메뉴인데요. 발행어음 매매라고 검색을 하고 CMA 투자상품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발행어음형 CMA는 금리가 2.3%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웬만한 파킹 통장들보다 이자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한도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꺼림칙한 분들은 은행 상품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산업은행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린 상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는 파킹 통장도 수시로 금리 변동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